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IM플래시 오토파일럿으로 권한 설정을 쉽게 한 방에 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AWS에서 뭘 하려고 하면 IM플래시를 설정해야죠. 애플리케이션에서 S3의 객체를 읽어올 때, SQS에 메시지를 발행할 때, 베드락으로 호출할 때 등등 모든 경우에 권한을 이런 식으로 정책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IAM 권한을 설정할 때는 필요한 권한만, 최소한의 권한만 설정하는 걸 권장을 해요. 그런데 필요한 권한을 하나씩 찾아서 설정하는 게 간단한 일은 아니에요. 하나씩 찾아서 설정하고 실행하면 이런 access denied를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뭐 권한을 하나 빠뜨린 거죠. 그래서 아이 모르겠다. 그냥 전체 권한을 줍니다. S3 전체 권한을 주고 이것도 귀찮다 싶으면 어드민 액세스 권한을 주는 경우도 실제로 있어요. 이렇게 모든 권한을 주게 되면 보안적으로 매우 취약하게 되고 그래서 실제 보안 사고도 종종 발생합니다. 우리 애플리케이션이 어떤 권한이 필요한지 정말 필요한 최소 권한만 줄 수 있게 누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 IM플래시 오토파일럿이 합니다. 그럼 이제 이 IM플래시 오토파일럿을 사용해서 내가 어떻게 필요한 IM 정책을 설정하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네, 이제 코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타입스크립트로 작성된 코드예요. 이 코드는 여기 오더 이벤트, 주문 이벤트죠. 주문 이벤트를 받습니다. 이렇게 받아서 주문 정보를 다이나모DB에 저장을 해요. 이렇게 여기 위에 다이나모DB 초기화를 해줬죠. 이렇게 다이나모DB에 이 주문 정보를 저장을 하고요. 저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배송 시스템에 이 주문이 들어왔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SQS로 send message 커맨드를 날립니다. 그래서 이 SQS 이 URL 여기 위에 있습니다. 이 URL로 주문 정보를 이게 메시지 바디에 넣어서 보내는 거죠. 이렇게 작성된 간단한 코드예요. 여기 보면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곳에서는 다이나모DB에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SQS에 또 마찬가지로 메시지를 발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실제 이 IAM 권한으로 어떻게 설정을 해야 할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는 이 IM플래시 오토파일럿이라는 걸 사용하기로 했죠. 이 IM플래시 오토파일럿은 MCP 형태로 제공하는 그런 도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IM플래시 오토파일럿을 MCP 서버로 올려놓고 이를 사용을 하면은 이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한 IM플래시를 얻어올 수 있습니다. 이 도구를 설치하는 방법은 여기 안내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UV 커맨드를 이용해서 사용 가능하고요. PIP 인스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직접 인스톨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MCP 서버를 설정을 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럼 한번 직접 사용을 해 볼게요. 여기 키로에 왔습니다. 키로에서는 요점 키로 밑에 세팅스 밑에 mcp.json 파일을 만들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MCP 관련된 설정을 구성하게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임플래시 오토파일럿을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MCP 서버로 설정을 했어요. 이제 우리는 여기서 얘를 사용을 해서 아임플래시 정보를 가져올 거예요. 네, 이제 오른쪽 채팅창에서 사용할 수 있는 MCP 목록을 알려달라고 먼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아임플래시 오토파일럿이 잘 설치돼서 활성화까지 되어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럼 앞에서 작성했던 소스 코드를 분석해서 IAM 정책을 만들어서 파일에 저장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날려보겠습니다. 먼저 소스 코드를 읽고요. MCP2를 호출을 하죠. General Application Polices라고 하는 이 MCP2를 호출해서 이 권한을 만듭니다. 그래서 DynamoDB 권한을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SQS 권한도 이렇게 넣어줬죠. 그리고 이제 암호화 리소스 사용할 때 필요한 KMS 권한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모음 사례를 이런 식으로 적용을 했다고 하네요. 현재 리소스 범위를 와일드 카드로 설정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프로덕션 환경에서는 이렇게 제한을 권장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전 여기에 리소스 범위도 라고 그렇게 요청을 날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impolish json 파일을 만들었어요. 보면 이게 DynamoDB에 put item 요 권한을 이렇게 넣어줬고요. 이렇게 잘 넣어줬죠. 넣어줬고 그 다음에 SQS send message 관련된 요 권한도 이렇게 잘 넣어줬습니다. 아래는 이렇게 KMS 관련된 정책들이 있고요. 이제 우리는 이거를 복사를 해다가 콘솔에 가서 이걸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권한을 넣어주면 되겠죠. 이거를 이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는 환경에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아주 쉽게 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이 정책들을 뽑아냈습니다. 이렇게 아주 쉽게 impolish 오토파일럿을 통해서 내 어플리케이션이 사용하는 impolish 정책들을 이렇게 잘 최소 권한 원칙에 따라서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데모를 한번 살펴볼게요. 네, 첫 번째 데모에서는 우리가 그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impolish를 생성을 했는데요. 우리가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CDK 같은 IAC 도구를 사용해서 AWS 리소스를 정의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리소스에 대한 어떤 권한을 이런 CDK에 바로 그냥 반영하면 훨씬 더 편리하겠죠. 이번 예제는 CDK 코드가 이미 있는 경우에 어떤 식으로 IAM 정책을 생성하는지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소스 코드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예제랑 똑같아요. DynamoDB에 주문 정보를 저장하고 그리고 이 주문 정보를 SQS에 보내는 그런 코드입니다. 똑같아요. 여기는 이제 이 CDK 프로젝트라서 인프라 관련된 내용들이 정의가 되어져 있죠. 여기 보면 이렇게 DynamoDB 테이블이 정의되어 있고요. 큐가 하나 정의가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람다 함수가 이렇게 정의되어져 있죠. 우리는 이렇게 우리 어플리케이션 사용하는 AWS 리소스도 같이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 주문 핸들러에는 우리가 이 주문 테이블하고 이 딜리버리 관련된 큐 정보를 이렇게 CDK 스택에서 받아서 환경 변수를 받아서 사용하게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이 프로젝트에서 IAMPolish 오토파일럿 MCP 서버를 사용해서 IAM 정책을 반영하게 그렇게 해볼게요. 오른쪽 채팅창에 이렇게 IAM 정책을 만들어서 CDK 코드에 바로 반영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MCP 도구로 호출하고요. IAM 정책을 생성을 했다고 그렇게 하죠. CDK 코드에까지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네, 그럼 이 CDK 코드를 한번 볼게요. CDK 코드에서 이제 보면은 다이나모DB에 이렇게 put item 하는 권한, 그리고 KMS 관련된 권한들, 그리고 send message 하는 권한을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impolish 오토파일럿을 사용하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어플리케이션 소스 코드 그리고 CDK 코드를 분석을 해서 여기에 딱 적합한 IAM 정책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